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트렁크를 리뷰합니다. 기간제 결혼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소재가 독특한 드라마죠. 현대인에게 결혼, 부부, 가족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한종원은 MM을 통해서 노인지라고 하는 사람과 부부로 1년 기간 계약으로 살게 됩니다. 한종원이 선택한 건 아니죠. 진짜 아내였던 이서연이 계약을 해서 노인지를 선택했고 그 노인지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내인 이서연 역시 젊은 남자와 1년 계약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이서연은 한종원을 더 구속하고 싶었죠. 자신에 대한 의존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더 약물을 갈망하듯이 자신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혼을 택합니다. 거기에 자신이 다른 남자와 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한종원을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죠.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이 만나서 사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소유라고 하는 함정에도 빠지기가 쉽습니다. 기간제 결혼 전문 직원인 노인지는 결혼을 하려던 사람 서도화가 있었죠. 그랬는데 서도화의 결혼이 서도화의 양성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깨지게 되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사람 서도화를 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혼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노인지가 전문 결혼 직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또 서도화를 찾고 있었죠. 이 드라마의 중요한 공간은 집입니다. 마지막에는 화려한 저택이었던 한종원의 집을 노인지와 한종원이 부수면서 끝이 나거든요. 집은 뭘까요? 외형으로만 보이는 집 말고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던 걸까요? 한종원의 집은 의리의리합니다. 한종원의 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건 샹들리에죠. 한종원은 드라마 초반 그 샹들리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샹들리에에 대한 기괴한 환각에 빠지기도 하죠. 한종원에게 공포의 근원이 바로 샹들리에입니다. 화려한 집에 비해서 한종원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어릴 적에 폭력으로 군림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엄마의 비극에 대한 공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샹들리에입니다. 집은 결혼을 상징하죠. 부부가 되면 집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작은 세상이죠.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는 은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부나 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외부와 차단된 그런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소유되는 공간이죠. 그 한종원의 집은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오연철의 아둥바둥 사는 집에 비하면 정말 호화로워 보이죠. 완벽해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가족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집은 누군가가 다스리는 공간이죠. 한종원은 그게 아버지였죠. 샹들리에로 대표되는 호화로운 집은 아버지의 감시 도구였습니다. 어머니를 감시했죠. 통제였고 폭력이 됐습니다. 학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감시 카메라를 달았던 건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학대는 그걸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엄마가 자살을 하게 되죠. 화려해 보이던 그 집이라는 공간에서 엄마가 벗어나는 방법은 자살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집은 정말 끔찍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엄마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인해 정원은 자신이 엄마를 죽였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스스로 살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집은 완벽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하고 폐쇄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종원은 그 공간에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서연이 없으면 잠도 잘 수 없는 지경이 되죠. 통제하고 소유하는 공간인 집은 그게 가능한 게 매뉴얼 때문이죠. 매뉴얼이 전해져 오는 거거든요. 서연이 시아버지와 똑같은 감시 카메라를 달게 됩니다. 매뉴얼은 전해집니다. 서연이 임신을 하고 있던 몸으로 차에 몸을 던져서 결국 아이가 유산됐을 때 정원은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냐고 분노하죠. 불안하고 빈 껍데기 같다고 했던 서연은 자신의 불안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종원은 아이를 너무나 갈망했죠. 서연의 불안은 아이 때문에 한종원이 자신의 통제와 소유에서 벗어날지 모른다는 거였거든요. 자신이 빈 껍데기가 되는 것과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가족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서연은 약물까지 사용을 했죠. 가짜 이혼과 계약 결혼으로 자신에 대한 의존증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무서운 집착, 또 확인, 살아간다는 의미가 집이라는 공간에서 상대를 가두고 길들이고 지배하고 싶은 세상이 돼버립니다. 절대 권력처럼 감시 카메라는 그래서 늘 높은 곳에 내려다보고 있지요. 사랑해서 이루는 결혼이 가정입니다. 그 집은 구체적인 형태죠. 외부 세상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권력이 배분되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떠받들기 위해서 매뉴얼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되는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정원의 아버지는 감시와 폭력으로 실행했고 서연은 감시와 약물로 주도했죠. 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도화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화는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기에 붙잡고 지켜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지켜야 하기에 통제하고 싶은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은 노인지의 집이었는데요. 노인지 서도화는 역시 행복했죠. 그런데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배와 통제의 헤게모니가 시작된 거죠. 도화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원인은 스캔들에 대한 장모의 고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인지 때문이라고 서도화가 말을 하죠. 인지가 제일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게 도화가 집을 떠난 이유였죠. 인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너의 욕심이 내 인생을 아작냈다라고 도화가 말을 하죠. 욕심은 인지의 아마도 소유욕이었을 겁니다. 노인지의 집에는 어항이 있죠. 인지는 이 어항을 돌봐달라고 옆집에 부탁을 하죠. 애지중지했습니다. 어항에는 늘 두 마리의 붕어가 살았고 마치 집 같고 부부 같죠. 금붕어에게 어항은 집이고 작은 세상입니다. 이 어항에 엄태성이 약을 풀어놓습니다. 약을 먹은 두 마리의 물고기는 죽게 됩니다. 물고기를 죽인 약물은 샹들리에 감식 카메라와 폭력, 약물과 같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고 가장 사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감옥과 같은 곳이니까요. 집이라는 공간이 지긋지긋하고 아픈 공간인데도 무서운 건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돌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는 게 바로 집입니다. 서현 역시 집요하게 돌아가려고 하는 곳이기도 했죠. 인지는 떠난 사람이 아무 말이 없었기에 5년 동안 그 빌라를 한결같이 지켰습니다. 피곤한 공간이던 집인데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떠나고 싶고 선을 넘고 싶지만 떠나고 싶고 선을 넘고 싶고 선을 넘어야 하는데 선을 넘을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 이유는 매뉴얼 때문이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 각자가 해야 하는 역할들, 그렇게 해오던 오래된 습관과 약속, 그게 매뉴얼 같은 거죠. 그 매뉴얼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고 죽어야 나가는 곳이 됩니다. 그게 죽어야 나가거나 약물로 스스로 망가져가도 벗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드라마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결혼이 매뉴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매뉴얼대로 같은 방에 자고 식사를 하고 성생활도 합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봤던 거죠.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가족이나 부부처럼 집 역시 매뉴얼대로 지어지는 공간입니다. 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연이의 직업이 건축업자로 나온 거기도 한 겁니다. 모든 걸 정리한 한정호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정호는 인지와 함께 해머로 집을 부수죠. 오랫동안 진행되고 지켜져 온 규칙, 매뉴얼대로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공간, 하지만 넘을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공간, 비틀어져 버린 매뉴얼. 집을 부수는 마지막 행동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잘못된 매뉴얼, 관습처럼 지켜져온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의 집을 부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을 부순다는 건 그 매뉴얼을 다시 점검한다는 상징인 거죠. 집은 우리 마음에 정해놓고 벗어나지 못하는 매뉴얼대로 지어진 마음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원과 인지는 그 마음의 집을 부수는 거고요. 상대를 가두고 길들이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끔찍한 매뉴얼, 우리 안에 그 잘못된 매뉴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그것을 부셔야 한다라고 하는 질문,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이 드라마가 집을 통해서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